나 방금 있었 메인 키보드 그는 상상함 크크. 하지만 어림도 없지.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진짜 매우 기다렸던 제품, 결제하고 약 150일을 기다릴 기계식 키보드 키크론 K2 언박싱입니다. 아마 4월부터 킥스타터의 펀딩에서 지금까지 기다린 제품인데, 제가 원하는 조건은 디자인이 예뻐야 하고 무선이어야 하고 기계식 키보드여야 하고 텐키리스여야 하고 맥도 호환이 가능한 키보드를 원했어요. 근데 이게 딱 그 조건에 모두 들어맞는 키보드였죠. 사실 원래 킥스타터에서 펀딩하게 되면 실제로 받은 제품은 기대만큼 좋지는 못해요. 이미지나 영상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해야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키크론 K2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비싼 옵션으로 배송비 포함해서 약 11만원에서 1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얘는 키크론의 K2, 즉 K2이기 때문에 K1도 출시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GT 기어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얇은 기계식 키보드로 유명했던 녀석이죠. 얘도 무선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 펀딩한 제품치고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실제로 제가 많이 사용한 기계식 키보드는 요거,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제품 레오폴드의 FC700R입니다. 지금은 단종되고 750R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키캣까지 모두 커스텀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떠한 제품이냐 문의가 가장 많았던 녀석이 바로 이 키보드이죠. 진짜 얘는 가성비가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콕스의 엔데버 무접점입니다. 얘도 텐키리스로 되어 있고 남자하면 핑크이기 때문에 진짜 잘 사용한 제품이에요. 무접점은 처음 써보면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쓰면 쓸수록 무접점의 매력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 배송 오다 보니까 박스의 상태는 좋지 못해요. 진짜 뭔 중고품을 구입하는 듯이 이러한 박스로 왔고, 약간은 봉이 실이 뜯기 어렵게 되어 있네요. 똑! 하고 쫙 열면 이런 이제 스펀지가 하나 있고, 밑에 와우 150일을 기다린 키보드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하얀색 천으로 쌓여져 있는데 그냥 봐도 좀 뭔가 이제 디자인이 예쁜 듯한 느낌이 나요. 요거는 옆으로 빼고, 밑에는 얘는 맥과 윈도우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키캡을 교체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 또 뒷면에는 블루투스 연결이나 LED, 슬립 모드나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이 적혀 있어요. 추가 설명이 있는데 이런 건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구성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네요. 아까 봤던 것처럼 윈도우와 맥 그 키를 바꿀 수 있고, 여기 또 포인트 색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키캡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얘는 USB Type-C 케이블, 이것도 특이하게 끝부분이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키캡 리무버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펀딩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워요. 물론 다른 펀딩 제품에 비해서는 디자인이나 마감이 괜찮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얘가 84키 텐키리스로 되어 있지만 일반 텐키리스와는 좀 다른 게, 제가 잘 쓰고 있는 레오폴드와 비교해보면 이쪽에 조금 더 작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거는 방향키 위에 있는 키들이 얘는 기역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키 배열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쪽 방향키 위에 있는 키들의 배열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키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캡처 버튼이 따로 나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애플 매직 키보드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확실히 매직 키보드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키캡이 끝쪽 부분은 좀 밝은 색으로 포인트를 줬고 안쪽 부분을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제가 추가로 키캡도 하나 더 구입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키캡이 온 걸 보면 같이 비교했을 때 얘는 안쪽이 밝은색, 얘는 바깥쪽이 밝은색, 서로 상반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게 요즘 키보드들은 손을 이제 타이핑했을 때, 장시간 타이핑했을 때 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 갈수록 올라가는 스텝스 컬처 2 방식을 적용했지만 키크론 K2는 처음부터 끝까지 높이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평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키캡은 이렇게 높낮이가 모두 다르긴 한데 사실 이렇게 높이가 많이 높아져 버리면 손을 타이핑하는 스페이스바 쪽은 높이가 좀 많이 높다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 일반적인 키보드와 비교한다면 윗부분의 높이는 거의 비슷하지만 가장 낮은 부분과 비교를 하면 진짜 높이 차이가 많이 나요. 옆에서 비교를 해봐도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얘가 판매할 때 왜 받침대 옵션이 있는지 알겠네요. 받침대가 있어야 손을 좀 편안하게 타이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의 하우징은 플라스틱, 알루미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알루미늄 제품이 더 비싸긴 한데 실제로 받았을 때 알루미늄이 실망스러운 게 통 알루미늄인지 알았지만 이렇게 보이다시피 끝쪽 네 부분만 알루미늄 사이드로 둘러져 있습니다. 무게는 플라스틱보다 알루미늄이 더 무겁고 근데 이것도 좀 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멋을 위해서 알루미늄을 두른 느낌. 다른 옵션은 LED, RGB 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고 청축, 적축, 갈축 세 가지의 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옵션을 고를 수 있는 폭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에도 아무것도 없고 윗부분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왼쪽에는 USB Type-C,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맥과 iOS 선택 버튼 그리고 블루투스와 유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도 깔끔하게 고무 패드 4개가 있고 받침대는 1단계, 2단계, 2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받침대도 꽤 중요하게 보는데 얘 받침대는 꽤 견고해요. 얘가 오래 썼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레오폴드보다 더 좋은데요. 다음은 사용성입니다.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유선과 무선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숫자 버튼을 보면 1, 2, 3 여기에 블루투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약간 로지텍에서 여러 기기를 연결하는 것처럼 얘도 최대 3개의 기기를 페어링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로지텍에서도 많이 써봤지만 진짜 한 키보드에서 여러 개의 기기 페어링이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3번 눌려서 스마트폰 입력하고 2번 눌러서 노트북하고 1번 눌러서 데스크탑에서 입력하고 이게 진짜 편해요. 그리고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4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기본 옵션이 맥 키보드가 들어간 것처럼 맥,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단 얘가 기계식 키보드라서 게이밍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서 유선으로 쓰는 게 아니라면 게이밍 용도로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무선으로 유선과 같은 속도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계식 키보드에서 무선 제품이 많지 않기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꽤 높고 유선과 같은 속도를 만들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나마 로지텍 같은 데서 유선과 같은 속도로 기계식 키보드를 만들었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네 번째는 기계식 키보드에서 중요한 스위치와 타건입니다. 키크론 K2의 스위치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기계식 키보드 매니아 분들이 많이 아는 게이트론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게이트론 스위치는 체리 유사 스위치 중 하나이고 얘는 황축과 흑축이 유명한 스위치예요. 예를 들어 키캡을 빼보면 겉보기에는 체리 스위치와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청축, 갈축, 적축 색깔도 축별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이제 체리 스위치는 체리라고 적혀 있지만 얘는 게이트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야, 스위치는 체리 유사 스위치라고 하는 것만큼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럼 체리 스위치와 키캡 호환도 가능한가요? 체리 스위치에서 하나 뽑아서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체리 스위치 쪽이 조금 더 짧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오, 키캡 호환은 가능해요.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또 비슷하기도 하네요. 단 제가 키캡을 바꾸고 좀 오래 사용해보니까 타건하면 통울림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원래의 키캡으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론이 체리의 유사 스위치라서 그런지 체리 청축은 경쾌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게이트론은 좀 묵직하고
눌리는 깊이가 더 깊어요. 다음은 RGB 효과입니다. 밝을 때와 다르게 어두울 때 RGB, 즉 백라이트가 더 멋있게 보이는데 ESC와 조명 효과 버튼은 얘가 좀 저가형의 느낌이 나서인지 라이트가 위쪽만 들어오는 게 좀 아쉬워요. 밝기를 가장 높게 해도 사실 막 그렇게 밝진 않아요. 그리고 조명 효과는 이렇게 눌러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뭔가 크게 멋있다 하는 건 없는 것 같은 느낌? 특히 이제 키캡을 바꾸면 통울림이 더 심했고 다시 원래 키캡으로 돌아와 사용해보니까 통울림은 살짝만 있는 것 같은데 신경 쓰일 정도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케이블의 길이가 생각보다는 좀 짧다는 점, 키캡의 품질도 ABS로 되어 있는데 물어보니까 PBT 키캡 생산 계획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좀 반들반들한 이제 ABS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또 키의 움직임이 많아요. 예를 들어 키를 눌렀을 때 좀 많이 돌아가서 헐렁헐렁한 느낌이 나고 레오폴드는 그만큼은 아니거든요. 이건 길이 차이에서 오는 영향도 있습니다. 또 키캡이 너무 반들반들하다 보니까 처음 적응하기 전까지는 오타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어두운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RGB 백라이트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장점이라면 기계식 키보드인데 무선으로 출시했다는 점, 그리고 맥,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모두 호환이 가능하고 디자인도 예뻐서 사용성에 맞춘다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고, 만약 무선이 필요 없고 다양한 플랫폼 호환이 필요 없다면 사실 이 가격대에서는 더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비추하고 싶어요. 저처럼 무선을 원하고 기계식 키보드를 원하고 다양한 플랫폼 호환을 원하고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을 원한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펀딩 제품임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예쁜 디자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만족감이 커져가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사실 펀딩하고 기다릴 때도 정말 많이 기대했는데 기대치보다는 조금 아쉽고, 그래도 이렇게 제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키보드가 거의 없어서 조금 더 오래 사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높은 거랑 시프트 키가 작은 거 빼면 그래도 괜찮은데요?